네, 중국 광저우에서 막 도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된 일일까요? 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광저우엔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 광저우에 있는 한국학교에 방문이 있어서요. 네. 예, 출장 다녀왔습니다. 예. 한국 학교들이 어때요, 상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제 중국 내에 한국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북경에도 있고 천진에도 있고 뭐 선양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학교가 이제 혐중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한국에서의 지원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 내부에서 재정적 지원들이 네.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최근에 보니까 국회 국정감사 때 교육위 네. 국정감사 때 북경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비위 사실이 터져 나왔어요. 예, 예, 그렇죠. 그 좀 있기 어려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또 이제 그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네. 뭐 압력들도 실제로 좀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니 근데 뭐 출장비를 예, 뭐 계속 횡령하고 예.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파견 나간 분이었는데 그 한국에 돌아올 때도 뭐 자기 집에서 자면서 네. 출장비를 어디 호텔에서 잔 것처럼 뭐 이렇게 출장 올리고 예. 또 그 안에서 이동해도 또 올리고 예.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아니, 그 학교 정으로 선생님이 의원이 그렇게. 그때 이제 예. 그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교육부에서 파견 나간 분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머지 이제 한국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교장들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파견 나가는데 열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해당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광저우 한국 학교를 간 것은 학교가 좀 이전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은 뭐 모든 그 땅이 다 정부 땅이잖아요. 맞아요. 그 예. 위에 이제 건물을 예. 세워서 나름 사회주의예요. 예, 그 운영이 되는데 예. 그 14개 그 한국 학교 중에 10개 학교는 네. 이제 우리 소유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땅은 뭐 중국 거긴 하지만 건물은 이제 우리 소유여서 네. 임대료를 안 내는데 네. 광저우 한국 학교는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0년 계약을 했는데 내년까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2027년에는 학교를 이전해야 돼 가지고 그 이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광저우 예. 시 정부에서 땅을 갖다 아주 좋은 땅을 임대를 하게 좀 해줘가지고 그랬군요. 예 임대를 하는데 그 이사장님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굉장히 난감해하는 상황이었는데 올 6월인가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에 와서 여러 업무 보고를 듣다가 한국 사람들 적극 도와라. 시진핑 주석이요?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예. 시정부 고위 그 관계자가 와가지고 예. 주석이 시 주석이 이렇게 에이펙 얘기했어요. 왔다 간 다음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 전이죠. 그 전에. 예, 그 전에. 그러니까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새 정부 바뀌고 나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예. 바로 이제 광저우 왔다가 이제 이야기한 거여 갖고 한중 관계 예, 개선에 한중 의지가 관계 있다.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저는 거기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땅 임대료도 예. 3분의 1 가격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군요. 저희 교육위원들한테 좀 재정 지원을 좀 할 수 있게 교육부하고 협력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재외국민들 교육 문제가 특히 이제 한국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 이런 건 진짜 필요하다. 불안하거든요. 교육을 잘 못 받게 그런 될 수 부분도 있는데 있어서. 이번에 가서 새로 알은 사실들은 이제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거나 중국 여성과 중국 반대의 남성과 한국 여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중국 학교로 가게 되면 중국 국적을 갖고 성장을 하게 되고 네. 이 한국 학교로 오게 되면 한국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뭐 주재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포들이 학생들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종의 다문화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한국 학교에 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더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늘리는 방법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단순하게 중국 안에 있는 한국 학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한국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학생들의 어떤 상황들도 유사할 테니까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재외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아이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10년 차 미만의 젊은 선생님들이 작년에 626명이나 학교를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사교육 시장 일타 강사들은 막 화랑이고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또 특히 이제 북경 같은 경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또 여기 오겠다는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북경에 있는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북경뿐만이 아니라 그 한반도에서의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혐중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을 이제 뽑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참 심각한 일입니다. 여하튼 좀 우리가 좀 다양한 또 해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이 광주 떠나시기 전에 제보를 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김건희 씨가 그냥 두었을 리 만무하다. 뭔가 또 여러 작품들을 손대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95점을 대통령실이 무상대여했다.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95점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목록으로 보면 160점입니다. 160점이요. 160점인데 이 160점이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나간 게 합쳐서 165점인데 이게 이제 두 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동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반복대여한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딱 일일이 숫자를 세서 대조해 보니까 95점이 맞긴 맞죠. 그러니까 목록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160점이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정확한 숫자로 이제 95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무상대여했다라는 건데요. 원래 그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있는 작품들은 정부에 빌려준다 하더라도 유료로 빌려가는 이제 건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대략 한 4,500점 정도. 그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돈을 주고 작가들의 작품을 산 거예요. 그리고 정부미술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문체부 소유의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은 이제 정부미술은행이라고 해서 2,500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합 치면 한 7,000점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대여가 가능한 건데 정부 미술은행은 무상대여입니다. 이거는 무상대여인데 정부 기관 내지는 비영리 단체만 무상이 되는 것이고 국립현대미술관 거는 유상대여입니다. 무조건. 그것은 이제 뭐 정부 기관이든 아니면은 뭐 비영리 단체든 어떤 행사든 무조건 유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은 만약에 그 외교부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미술관에 있는 어떤 작품을 대여하고 싶어요. 유상입니다. 그러면 돈 내고 빌려가야 된다는 거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당연히 돈 내고 가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있는 그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은 다 무상으로 갖고 간 거죠. 공짜로. 근데 이게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임 아닌가요?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배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아마 저항이 있었겠죠. 어떤 저항이 있었다고 확인하셨어요? 뭐 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좀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제 뉘앙스로 이거 유상대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했는데 원체 뭐 저쪽이
강력하니까. 깡패예요? 예, 그래서 그냥 나 무상으로 갖고 야, 갔고. 갖고 와. 이러면 그냥 갖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무상으로 갖고 가는데 이 이동 비용, 예. 이동 비용은 이제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차량으로다가 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작품들은 이제 무진동차, 예, 예, 진동이 그렇죠. 안 되는 무진동차로 해야 되는데 예. 요건 지금 그 차량은 예.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더 못했는데 네.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 예 그게 이제 그 저도 예전에 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디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가 이제 빌려오게 되면 네. 그것과 관련된 그 보험료를 반드시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쵸.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 그것이 나와서 예. 다른 곳에서 전시하는 동안에는 예.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예. 이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 보험을 들었는지 보험료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험료 안 들었으면 이것도 불법입니까? 그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본 대여에 있어서 예. 보험을 들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한 작품당 뭐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돈을 내고 빌려가야 됩니까?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죠. 가령 뭐 1억이다 싶으면은 예. 그 1억 원에 대한 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억 원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보통 대여 같은 경우는 한 20%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 그 보험료를 들어야 되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몇 퍼센트 예. 상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게 유상으로 빌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작품 예. 전시할 예, 때 예. 그 저 비용이요. 그 비용은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내규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 경험상으로 미루어 보면은 예. 상당한 금액이다. 어. 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 정부 간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계약 관계인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무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무상으로 했을까요? 글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원체 이제 문화에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자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저 재판 과정에서 그냥 반말을 아니, 찍찍하는 난 보면서 저는 뭐 너무 세상에 충격적이죠. 그랬잖아. 네. 막 이렇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예. 그 거기다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런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강압적인 힘들이 네. 각 기관으로 이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 전 이걸 보면서 국가 운영의 관행이 깨졌다. 또 이 문화계의 네. 그 아름다운 관행 같은 게 다 깨졌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네. 또 저항적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저항을 통해서 이 문화가 나타나는 건데 네. 이런 그 문화를 갖다가 일거에 윤석열 정부 기간 3년 안에 그냥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그 이런 문화계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네.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 운영하면서 뭐 전시기획, 문화, 뭐 그림 이런 거에는 굉장히 조예가 깊은 것처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왜 네? 그러냐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당시에 유명 미술전을 개최했지만 예.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잖아요. 예. 당시 그 검사 남편 굉장히 그 고위직의 검사 남편을 두면서 여기저기 많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후원을 받아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죠. 예. 그걸 만약에 저한테 그런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로댕 작품들 다 대여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김건희의 문화적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예. 그건 바로 칼의 힘이죠. 칼의 힘으로다가 총과 칼의 힘으로 어떻게 그 문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대학 시절부터 김건희 씨가 아주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경기대 미대 출신 아닙니까? 예. 예, 당시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했던 친구가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김건희 씨하고 같이 학교를 예, 다녔던 예. 당시 총학생회장이. 예, 그렇죠. 아, 예. 제
우리 학교 친구야. 예, 이런 뭐 거죠.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그때 김건희가 대통령 영부인 되고 나서 예. 했던 이야기가 형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도 예. 그냥 뭐 학교 안을 누비고 다녀가지고 예. 뭐 진짜 그 4명이 같이 다녔답니다. 김건희 씨가? 예, 예. 4명이 이제 총 4시 같이 다녔는데 그냥 뭐 정말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누비고 다녔는데 그 시절에 학교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요? 예,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냥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예.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다 가짜로. 취소되고 제가 그 논문들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예.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예. 이건 논문 형식도 전혀 갖추지 않고 예. 그리고 논문 내용도 말할 수 없는 엉터리고 그런 것을 학위를 준 대학이 문제 아닙니까? 이건 대학이 문제죠. 예, 대학이 국민대 문제고. 숙명여대. 예. 예. 뭐 이제 다 지난 예, 이야기들인데 하지만. 뭐 그 얘기까지 할 건 없지만은 네. 저는 당시 그 학위 논문을 통과시킨 교수들 네.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뭐 반드시 예, 그렇게 책임을 해야 된다고 물어야 되지 생각하고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교수 출신이고 예.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박사 논문 심사할 때 정말 힘들게 심사하거든요. 까다롭기 예. 이럴 때 없잖아요. 예. 그 평소에 알던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아니더라. 논문 지도하면 딴 사람이 되더라. 엄청 까다롭고 깐깐하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박사 아무나 주는 거 아니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 외제차 몰고 교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죠. 90년대 초반 그렇죠. 학번일 예, 텐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91학번인가 예. 그때 대학에서 그 91년도 9학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막 그 분신 굉장히 많고 그렇죠. 91년대 그때가 강경대 그럼요. 그 예, 시절이 고문치사 그때였죠. 그 뭡니까 저 뭐더라? 저기 폭력 예, 사건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대충 감이 잡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분이 이것만 빌려간 게 아니라 그 국능유적본부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왕실 공예품도 대여해 갔잖아요. 그랬죠. 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함, 주칠함, 촛대, 사방탁자 그리고 무슨 갓 이런 것도 빌려갔다는 거잖아요. 무슨 민속문화원도 아니고 이걸 뭘 하려고 이런 거를 빌려갔을까요? 9점을 찍어서 이거 보내세요라고 했던 거라는 거. 그러니까 건천궁 안에 있는 거. 납득할 수가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예. 그 국능유적본부는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땐 지금 피해자입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김건희가 2023년 3월 5일 날 예. 경복궁 건천궁에 들어가요. 예. 건천궁에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국능유적본부에 간다는 통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예. 거야. 그냥 갑자기 경복궁 와가지고 국능유적본부에선 전혀 몰랐던 몰랐던 거예요. 상황에 예. 그냥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국능유적 경호나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밟아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죠. 갑자기 경복궁에 온 거야. 예. 경복궁에 통보 전혀 한 적이 없고 예. 그냥 와가지고 문 열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문 열어라. 이게 더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문화재청 아니었습니까? 예, 문화재청도 전혀 몰랐고 국능유적본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예. 갑자기 뭐 경호원들 들어오고 대통령하고 영부인 들어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했겠어요. 놀랐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막 경복궁 근정전도 들어가고 경회로도 가고 예. 거기다 저 향원정이라고 뒤에 정자가 예, 있거든요. 예. 향원정 갔다가 이제 건천궁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예. 가서 문 열어. 그러고 비공개 지역인 곤영앞 여기 예. 문 열어. 장안당 문 열어. 예. 이렇게 해서 문 열으라고 하고 들어갔고 예. 거기서 이제 쭉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네. 저거는
돌려보내고 나서 모아놓고 찍은 거예요. 돌려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2011년 연합뉴스에 나왔던 그때 찍은 사진 네.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어자가 있고 예. 그 옆에 물품들이 있고 이제 딱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을 예. 그냥 들어간 거야. 예. 이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고 예. 니들 다 나가. 예. 그리고 단 둘이만 10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김건희가 그 물품들을 다 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국능유족본부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예. 그 안에 있는 물품 예. 대여를 해줘라라고 하니까 국능유족본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 그런 걸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참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물의 정도가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지. 예. 그리고 비공개 지역에 옛날에 왕과 왕비가 썼던 물품들을 재현한 것이긴 하지만 네. 실제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걸 내놔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내놔라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예.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온 거잖아요. 예. 와가지고 이거 예. 이렇게 내놔라. 예. 그래서 이제 국능유족본부에서 정말 이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네. 지금 그 여기 전시돼 있는 것들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랬더니 네. 그래도 내놔라. 그래서 그 안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네. 그나마 갖고 간 게 그 네. 9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전승공예품은 이제 따로 갖고 간 건데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바로 옥새를 담는 함이 보함인데 네. 이걸 들고 간 거야. 그리고 옥새. 옥새를 담는 함이지. 예, 보함. 예. 네. 그리고 그 보함을 이 담는 탁자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예. 보안. 예. 그리고 옆에 사방 탁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 왕실의 신물을 담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다 가져갔다. 예, 갖고 간 거죠. 아니 지금 시대에 옥새도 없고 왕도 아닌데 자기들은 왜 이런 걸 가져갔을까요? 특히나 건청궁, 곤영합 여기는 민비시에 있었던 바로 그 장소죠. 바로 그 장소인데 예. 거기 들어가서 10분 동안 뭐 했냐. 뭐 이것도 상당한 의혹이 있고 무속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때 10분 있었다고 해서 순간 떠오르는 게 네. 어디 비밀리에 네. 어디다 부적을 숨겼을 것이다. 부적?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찾아봐야 되겠네요. 혹시 예. 부적 붙인 거 있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현장 이야기를 조사 했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저희가 현장을 갑니다. 현장 조사합니까? 예, 오. 아니 뭐 현장 조사까지보다 예.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예. 그 문화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예. 그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대표고 제가 간사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건천궁을 직접 방문하기로 해서 월요일 날 가십니까? 네, 네. 몇 시에 가십니까? 월요일 날 저희가 11시에 방문을 합니다. 오전 11시 방문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곤영합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강의를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경복궁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좀 안내를 하고 네. 그리고 대략 한 11시 반 정도쯤에 예. 건천궁으로 가서 저희가 라이브를 붙여야 되겠네요. 건천궁 곤룡합으로 예. 이제 직접 예.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하고 예.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김건희처럼 할 수는 하면 안 없잖아요. 되죠. 그래서 건천궁 안에 들어가서 상식이 없는 겁니다. 상황 설명을 예. 전체적으로 하고 예. 여기에 온 내용을 이제 좀 확인을 할 생각인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국가유산청 관계자들도 이제 그 참여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거는 지금 현재 국립 문체부 산하에 네. 국가유산청에서 네. 윤석열 김건희의 그 국능유적을 방문한 거 네. 그러니까 뭐 종묘도 방문했었고 창덕궁도 방문했었고 예. 또 경복궁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안에서 있었던 해교한 일들 국립고궁박물관도 그러니까요. 방문해서 수장고 직접 네, 갔었지 들어갔다는 않습니까? 거잖아요. 수장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길 들어갔다는 자체가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왜 부분 거길 들어갔다고 보세요? 무슨 목적으로 수장고를 들어갔을까요? 김건희의 정신 세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다 왕실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는 조선 시대
관련된 왕실의 가장 중요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도 있고 예. 조선 왕조 의궤도 있고 예, 의궤. 특히나 이제 종묘에 있었던 어보. 예. 어보가 지금 다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어요. 아. 어보. 예. 어보라고 하는 것은 옥새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예. 어보는 임금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경할 일이 있을 때 예. 특별히 이제 경하. 만들어서 예. 바치는 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임금의 신물인 거죠. 그리고 왕실 현판들. 네. 그러니까 지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5대 궁궐에 있었던 주요 현판들. 이런 현판들이 다 거기 수장고에. 거의 대부분이 원형도 걸려 있는 게 있지만 예. 상당수가 예.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조선 왕실의 모든 기운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예. 그 기운을 받으러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운이요. 그러니까 이 어보라든가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이 내용들이 예. 이게 일반 그 양반 사대부가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하나하나마다 조선 왕실의 모든 역량이 총 축적이 돼 갖고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기운 같은 게 남다르다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책 안에 이 예. 옥새도 그 안에 예. 있고 어보도 있고 예. 병풍도 있고 예. 근데 이게 다 임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무슨 기운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예. 오로지 무속으로 똘똘 뭉쳐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예. 내가 기운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왕실의 기운을 내가 오롯이 받자. 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하여튼 좀 이해는 안 예, 가는데요. 이해가 아니 거기를 간 거 자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그 건청궁 의원님께서 저는 이 얘기가 제일 재밌었는데 어제 주역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주셨어요. 김건희가 11 예. 11 예. 11 네. 예. 5 이 숫자에 집착했다. 뭐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예.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좀 뭘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장성철 소장이 하는 그 방송을 이제 보고 나서 네. 그 장 소장이 그쪽 내막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한 1년 정도 방송을 MBN에서 예전 같이 해서 예. 상당히 좀 친해서 예. 그 자기가 건청궁 간 거에 대해서 좀 분노한다. 니들 마음껏 살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윤석열 김건희를 이제 공격하는 방송을 해서 이 사람이 또 이런 걸 다 하나 싶어서 네. 이제 보게 됐죠. 예. 그런데 거기에 11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고 5에 집착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경복궁, 창덕궁, 종묘를 총 간 게 11번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유독 5라는 숫자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건청궁을 간 것이 이런 이유가 있구나. 어떤 이유? 예. 그 1은 우리가 이제 태극기 보게 되면 4개의 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태극기를 처음 만들려고 할 때는 8개의 궤를 다 넣으려고 했었어요. 예. 8궤. 8궤. 예, 8궤죠. 그 건곤 이감 우리가 이제 건은 예. 하늘, 고는 땅, 이는 불, 예. 감은 예. 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8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바람도 있고 또 우레도 있고 네.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연못도 있고. 근데 딱 이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죠. 임금. 우리가 건청궁에 예. 건이라고 하는 건 하늘 건자를 쓰는 거예요. 예. 천도 하늘인 겁니다. 예. 건천이라고 하는 건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왕비침전이 곤영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고는 뭐예요? 땅이지. 예. 그래서 임금을 예. 임금을 이제 그 전하 그 위에 상위 이렇게 예. 부르고 예. 왕비를 예. 중전 가운데 있다라고 예, 예. 하지만 곤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곤전. 땅, 예. 곤전 마마 예. 예. 보통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주역의 64궤가 바로 하늘, 땅, 바람, 뭐 그 연못 또 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궤를 갖다 맞추는데 여기서 11, 11은 예.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 예. 주역 64개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궤예요. 그걸 중천건궤라고 하거든요. 네. 중천건 네.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이야. 근데 그게 뒤집으면 건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번을 가고 11이라는 숫자에 집착한 것은 바로 주역의 가장 좋은 64개 중에 제왕의 궤가
중천검계입니다.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 다 하늘 네. 다 그냥 황제야 이거는. 네, 예. 왕을 상징하는 예. 거죠. 그래서 권천궁에 갔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높다.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속 때문에 거기를 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주역은 무속은 아니지만 네. 이 사람은 오로지 이제 무속에 심취하면서 주역을 얼치기로 본 거야. 왜 얼치기로 봤냐면 제가 김건희 박사 논문을 봤는데 네네. 박사학위 논문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활용법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 아바타를 만드는데 그 아바타를 주역과 음양 오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핏 주역을 듣긴 들었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얼핏 주역에 제일 좋은 괴가 중천검계다라고 하는 걸 들은 거고 네. 그중에 5라고 하는 숫자는 무조건 제왕의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모든 면에서 다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과 5를 통해서 예. 권천궁을 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곤영합에 들어가고 무언가 일을 벌였는데 장성철 소장이 했던 이야기는 무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윤석열의 어떤 방문과 과정에서 TF팀을 지금 구성을 했어요. 네. 제가 어제 최종 확인을 한 겁니다. 예. TF를 꾸려서. 구성해서 그러니까 조사 TF를 구성한 거죠. 예. 그래서 조사 TF를 구성해서 이 안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했는지. 또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예. 그걸 다 봤잖아요. 예. 국립유적본부장이 나중에 경복궁 근정전 갔을 때 어저에 앉는 모습 멀리서 다 봤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쫓아다녔던 학예연구사들을 다 확인하는 것들 예. 이게 저는 필요하다. 아마 한 달 안에 예.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문화재 뭐라 해야 됩니까? 침범? 예, 침범이죠. 네, 침범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라서요. 그에 대해서 어떤 조사 결과, TF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사 결과 나오면 이 결과 가지고 의원님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 11시 경복궁 네, 경복궁. 에서 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 관련돼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현장 방문 일곱 분이 현장 방문을 한다니까요. 그 현장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실 말씀은 너무 많겠지만 시간 또 마무리를 해야 돼 가지고요.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